네, 2021년 1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아바타 소리를 듣는가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안민석, 이인영, 박범계 씨는 문정부의 사수대인가입니다.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하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자는 그러한 이낙연 대표의 주장에 대해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써놨습니다. 중재를 지역에 감옥에 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사면복권을 거론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면복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MB가 사자방, 4대강 자원개발 방위산업, 사자방이죠. 으로 엄청난 해외 은닉 자산을 빼돌렸다고 믿고 있는데 아직 한 푼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MB 해외 은닉 재산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하고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면복권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을 통해 유럽에 엄청난 규모의 은닉 재산을 숨겼을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지만 이 역시 시작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해놨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제가 언젠가 이 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렇게 딱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요, 이분도 이제 기자처럼 자기가 취재한 걸 쭉 썼는데, 제가 혹시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이 책을 꺼내들고,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교재를 쓰기 위해서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에도 ABC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조자랑 헝칼스지에 뛰어든다고 그 취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기자라고 하죠. 기자 쓰레기를 기레기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2017년 안 의원은 최순실 씨죠. 이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방송에 출연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이었고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다.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자 나는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민통합은 누구나 바라지만요.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하는 대상에 안민석 의원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책을 쓴 사람. 그가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 한번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전형적인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안 의원이죠. 자기 성찰은 눈꼽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안민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연말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윤석열 총장이 복귀됨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아주 화난 민심, 여기에 주말에 사면 이야기는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듯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다수의 국민들은요, 진저리를 쳤던 거는 윤 총장이 복귀가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와 발언이었어요. 윤석열 씨가 이겼을 때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난동을 일으켰습니까? 오히려 반겼잖아요. 왜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합니까? 안민석 의원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을 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데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지. 오히려 여론은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추미애 장관 나가니까 아주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 좀 너무 심하다고 브레이크 걸었었고, 결국 대통령도 추미애 장관 사표를 수리하는 거고. 사과와 반성이 없는 전두환 씨를 사면시켜 놨더니 국민과 역사 앞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면하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고 할 텐데 그럼 국민들이 잘못한 건가요?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고 주장한 거는요, 운동권 출신들이
나올 때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자기만의 정의와 진실. 그리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 시끄러운 거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니까 전두환 씨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없는 걸 없다 그러는 걸. 아니 지금 그 있다고 판결한 판사는 특정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자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광주를 자꾸 전두환 씨랑 왜 연결을 시켜요? 이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광주는 내 책임, 내가 계엄사령관으로 내가 군대를 보냈으니 내 책임, 12.12기는 당시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인 전두환이 있으니 전두환이 책임,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안민석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왜 국민이 분노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2017년에도 이따위 책을 써갖고 국민을 선동해 놓고 국회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국민 여론을 몰아가놓고서 왜 이렇게 반성을 못하고 이렇게 안민석 의원은 떠들어요?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사면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2018년 겨울에 플란데스의 개로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면의 이 여부는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지 정치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정치권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면에 반대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에요. 안희영 같은 민주당에서도 일부 극소수 극렬파들이 딸레반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국민이라 그래? 적반하장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과거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해 준 거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다를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특히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권이 일단 시기적으로 사면보다는 코로나 대책이나 부동산 문제, 민생경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라고 봅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부동산도 대책 못하고 코로나도 대책 못하고 민생경제도 다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동문서답. 김대중 대통령은 왜 사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일을 꼬여놓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이렇게 참 헛소리를 하니까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인 경제민주주의 21 대표인 김경렬 회계사는 가끔 민주당을 보면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겠죠. 이따위 거나 쓰는 국회의원이 문제겠지. 팩트가 아닌 전형적인 넷피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소설을 쓰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진짜 소설을 쓰고 있네 라는 얘기 이런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은요, 장자연 씨, 고 장기현 씨 사건과 관련해서 윤지호 씨를 공익 제보자라고 한참 추켜 세웠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다가 허위로 밝혀지니까 사과를 했었죠. 이런 사과를 또 하기 싫은 겁니다. 미투어 운동을 이용해서 특정 언론사 사주를 모욕하려다가 윤지호 씨의 거짓 행위가 드러나자 망신을 당했죠. 그런 그가 지금 또 나서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사과를 한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유죄 판결이 나오자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았나. 근데 윤석열 총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명예를 걸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당신이 해서 안 나오니까 남 보고 하라 그래? 하도 이렇게 나대니까는 지금 대변인이죠. 국민의힘 김문식 교수가 MB 유죄 판결의 흰설이 그만하고 윤지호 사기금이나 환수해 오라. 2007년 BBK 특검이 못한 걸 윤석열 중앙지검이 해냈는데 지금은 윤 검찰총장이 권력말 안 된다고 찍어내는 게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안 의원은 최순실 사건 일어났을 때 스위스에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찾는다고 가서 그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그런 열정이 있으면 캐나다에 가서 윤지호 사기금이나 환수해 오라고 이렇게 아주 비아냥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힘을 씁니까? 응? 극렬 소수가 합리적인 사람을 끌고 가는 이런 모순을 우리 여당이 왜 허용하고 있습니까? 또 이런 장관도 있습니다.
1월 4일 온라인으로 통일부에서 시무식이 열렸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신년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해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는 당신의 기대지. 북한이 할지 안 할지는 지들이 결정할 거고. 상반기에 남북 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조건문이죠.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연설은요, 희망 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희망, 이인영 씨의 희망은 조건문으로 시작돼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안 끼워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일반적인 일로 환치해놓고 추진하는 거는 이건 바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른 시대일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상은 시대적 상황과도 그 궤를 정확히 하고 있다. 통일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평화, 경제, 생명, 안전의 가치를 담은 남북관계의 뉴 노멀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북한이 뭐 백신을 달라고 우리한테 붙는다면은 이 장관 말대로 문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생명 안전 공동체 구상은 실현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안 붙는다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중국이 자기 세력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식 백신은 북한이 구하기 어려울 테니까 싸구려잖아요. 싸구려. 시노팜 같은 거. 중국이 공급하면 북한은 중국에 붙을 거 아니에요. 우리랑 안 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진영 장관의 얘기는 다 망상,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갖다 버려야 할 겁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붙을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다면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삶은 소대리가 앙천대소할 소리다 라는 소리를 북한은 하지 말았어야죠. 너무 우리한테 욕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김여정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강경호 장관이 외국 가서 북한이 코로나 대처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강경호 장관을 비판하면서 기억해두겠다고 아주 겁을 줬죠. 그런 자들이 이끌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한반도 북한이 우리 쪽에 붙는다는 그런 망상을 합니까? 장관이란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던져놓고 뉴 노멀 희망을 얘기하면 진짜 망상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토르라는 영화 보셨죠? 토르라는 영화를 보면 9개의 세계가 일렬로 정렬할 때 우주인이 강력하게 또 강대하게 집중되는데 이것을 컨버전스라고 한다. 컨버전스는 뭐 집중 뭐 그런 뜻입니다. 비유하면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왜 헛소리냐? 살아보십시오. 한 개의 조건도 맞추지 못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회담을 합니다. 근데 9개의 조건을 맞추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여당 안에서도 못 맞춰갖고 안민석 의원이 지금 뭐 딴소리하고 저 모양인데 9개의 세계가 일렬로 쫙 정렬하는 건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처지가 같아야 가능할 수 있어요. 공동의 적이 있거나. 지금 코로나로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 맞아요. 그러나 세계는 하나가 안 됩니다. 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으로 이걸 대응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라는 작전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 효율은 7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영은 중국과 전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독자로 또 자기네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구가 하나가 된다고? 난센스. 중국은 어떻게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할 텐데 동남아 국가들한테 막 자기네 개발한 거 싸게 줘서 어떻게든 주변국들을 1대1로 자기네 번국으로 만드는 노력을 할 텐데 북한이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북한이 우리 편이 된다고? 정말 이런 소설 쓰지 맙시다. 그런 북한이었으면 벌써 우리 통화를 했어요. 남북한에. 그리고 제발 이인영 씨 같은 사람들이, 이 주사파들이 하는 얘기가 분단은 외세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외세에는 중국을 포함시켜야 돼요. 항미 원조전을 했으니까. 근데 중국은 꼭 빼고 미국이 분단시켰다 그러거든. 한반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서 군정을 하게 된 건 소련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련은 꼭 빼놓고 얘기합니다. 주사파들은 항상 외세는 미국으로만 봐요. 또 하나, 6.25는
핵심은 소련이 사주를 해서 일으킨 거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김일성이 싸울 의지가 있었어요. 쳐들어 올라가 했었고 박헌영이 자기가 남노당 실패했기 때문에 가자고 꼬신 게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분열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미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김일성 세력들은 우리랑 하나 되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이 지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면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근데 자꾸 우리 민족끼리는 잘 붙는다. 외세가 못하게 한다. 외세도 그 미국만 거론하면서 자꾸 이러는데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자고요. 주사파라면 우리 민족끼리 컨버전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박건영도 그렇게 믿고 했다가 행동했다가 결국은 6.25 전쟁 실패하니까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보고도 모르나요? 자, 박범계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장관이 아니라 현재는 후보자죠.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하고 있느냐? 2018년 박범계 의원이 관여했던 불법 선거자금 문제입니다. 그때 그 의혹을 제기했던 김소연 변호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맞소송을 한 걸로 보입니다. 박 장관 후보자는 김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판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2019년 초 박범계 후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2018년 11월경인가요? 김 변호사가 대전의 3개 방송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문제입니다. 지금 김 변호사는 박범계 씨가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권한유착을 하는 사람이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자가 허락 없이 의혹 당사자이자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박범계 씨에게 녹음 파일을 넘긴 건 권한유착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 기자들을 또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 후보자와 해당 언론사 세 곳, 그때 인터뷰했던 기자 3명을 상대로 3억 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로 맞소송이 걸린 거죠. 네. 자, 김 변호사는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범계 씨가 이제 대전에서 국회의원 하니까 그분의 공천을 받아서 대전시 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전 지방선거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졌는데 이 선거가 있고 3개월 지난 다음에 김 변호사가 박범계 의원 측으로부터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라고 김 변호사가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박 후보자의 비서관 출신 A씨와 박 후보자의 측근인 B씨, 그는 전 대전시 의원이죠. 그 두 사람으로부터 2018년 4월 공천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 변호사가 4번이나 박 후보자를 찾아가서 불법 선거자금 요구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그들이 불법으로 선거자금 요구한 거 아니냐 했더니 박 의원은 묵살하고 고성을 지르며 폭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폭로를 했기 때문에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아까 A씨와 B씨 그리고 또 다른 C씨까지도 조사를 합니다. C씨는 누군가 하면요. 이 A씨, B씨가 김 변호사한테만 돈 요구한 게 아니라 C한테도 5천만 원을 요구해서 C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는 각각 1년 4개월, 1년 6개월 형을 선고 확정받아서 복역을 했습니다. 복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의원은 그건 나와 관계된 게 아니다고 아주 강력히 부인해서 어떻게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민주당 대전 시당에서 보복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2018년 12월에 김소연 씨가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당에서 제명됩니다. 그리고 박범계 씨는 이 김 변호사한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할 때인 2018년 11월 5일, 11월 15일, 16일 대전의 KBS, MBC, TJB 소속 기자 3명이 김 변호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당연히 녹음을 했겠죠.
근데 이 녹음한 걸 갖다가 새 방송이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네 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녹음했던 자료 중의 일부를 19년 초에 박 후보자 측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김소연 씨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주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측에서는 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증거로서 그때 발언 녹음한 거를 제출했는데 김 변호사는 어떻게 이게 제출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박범계 씨를 고소하죠. 근데 수사를 하고 나서 대전지검은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박범계 씨의 전 보좌관 D씨가 이 방송 3사 기자 중 한 명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네. 박범계 씨는 불기소했지만. 이 자료를 거꾸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김 변호사는 박 후보 측과 언론이 유착된 거야. 어떻게 언론에서 자기네가 보도자료로 쓰지 않은 거를 박범계 의원 측에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주느냐 문제 제기한 거죠. 권한유착이다고 지금 딱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걸고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이 기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구속이 돼 있는데 지금 모 방송국에서 이 지모 씨를 이용해서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돼 있다는 걸 녹음하게 했잖아요. 함정 취재를 했고 그걸 꺼내갖고 검언 유착에다가 떠냈다가 거꾸로 지금 검언 공작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민주당 세력들하고 방송사는 이런 유착이 많죠? MBC. 지금 D씨는 카카오톡으로 자신한테 녹음 파일을 준 기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 변호사는 기자 3명을 다 소송을 걸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박범계 씨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법정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적격자로 보십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 측이 사람들이 돈을 받은 건 아까 2천만 원은 분명히 확인됐죠. 그럼 이렇다면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쓰지 말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덜렁덜렁 지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요인들에 대해서는 사찰을 해야 돼요. 정보기관들, 경찰이나 국정원들이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조심해. 안 그러면 권력자이기 때문에 막 삼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사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특히 여당일수록. 정보기관에 사찰이 없으면 유력자들은 날뜁니다. 기업들하고 한통 속에 잡고 막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사찰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나 유력자들이에요. 국민들은요, 저 같은 국민들은 사찰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괜히 국민들이 사찰 당한다고 공갈을 쳐가지고 자기에 대한 사찰을 막아요. 저는 이럴 때마다 속아넘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자, 제가 안민석, 이인영,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힘을 쓰냐. 이게 문재인 정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2.5 거리두기 단계죠. 이게 굉장히 기약 없이 연장되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때문에 1월 4일 경기도 포천에서 헬스장 운영하는 오성영 씨가 못 견디고 헬스장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통해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오픈한다. 수도권에서 운영 금지 중인 자영업자 여러분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오픈합시다. 굶어 죽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처음부터 3단계로 굵고 짧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K방역이 어쩌고 저쩌고 자아자찬만 늘어놓더니 머슴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부죠. 머슴들 월급 주는 게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만 다 굶어 죽어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슴 말 듣고 싶지 않다. 고위공직자 월급을 2달씩 반납하게 해서 벼랑 위에 몰린 내 자영업자한테 줘라. 이건 주인이 머슴한테 내린 경고라라고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한다고 해서 밀란이 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지경이란 뜻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정확하게 아십시오 좀.
일자리 만들려면 원전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더 짓고. 지금 피트니스 경영자협회에서 300곳이 헬스장이 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경효 그 실장은 스키장, 태권도장은 되는데 왜 헬스장만 모자르게 하냐 말이야. 자,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되지도 않는 윤석열 찍어내게 하느라고 1년을 허송세월한 게 누굽니까 도대체. 추미애 장관이 조자랑 헝칼스를 저렇게 왜 저렇게 날뛰게 그냥 둡니까. 정말 참 답답하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 기여가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 문제만 막는데 급급하고 말이야. K방역 자랑만 하고 영업만 못하게 해놓고 백신은 확보도 못해 지금 허둥대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인영 장관 참 어떻게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권한유착 시비에 말리고 있고 소송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유지되는 건 아닌가요? 문재인 정권의 실모습이 이렇다면 대실망입니다. 이미 벌써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할머니 앵벌이 시킨 게 드러난 거짓을 많이 한 돈을 띄어먹은 윤미향 의원을 내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실망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세라면 정말 대실망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거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아까 그 관장처럼 머슴을 내치는 국민의 명령이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시고 국민을 위해 하십시오. 정권 사람들, 안민석 의원 자기 살기, 박봉계 의원 자기 살기, 이은영 의원처럼 망상 젖은 사람들,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하는 그런 거 가지 말고 국민을 위해 가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가십시오. 그게 대통령의 바른 길. 국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